한 SNS 인플루언서가 큰손 팬을 만나러 외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팬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밖에도 웬 시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50만 위안을 쓰자 여자는 데이트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여자는 본인의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만나고 얼마 안 돼 실종되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와 큰손 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이런 결말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내몽골에서 발생한 실종된 미녀 인플루언서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리홍으로 한때 23만 명에 달하는 팬을 보유하고 있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총 시청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부터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동영상을 올리지도 않고 라이브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리용의 가족들도 반년 넘게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리용의 직업적 특성으로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설날에 15일 정도 일찍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기는커녕 메시지에 답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그제서야 가족들은 리용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리용의 가족에게 그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은 리용이 인터넷 방송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였습니다.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몸을 파는 행위쯤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리용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독립까지 하여 인터넷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론 부모님과 교류하지 않고 오직 언니와 형부에게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2020년 말부터 리용의 노력으로 그녀는 점차 인기를 얻게 되고 마침내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리용은 언니에게 내몽골 츠펑시에 있는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내몽골 츠펑시는 리용이 위치한 산둥시 허쩌시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언니는 리용의 연애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 4월에 리용은 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츠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는 어느 정도 걱정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막을 수 없어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몇 마디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말에 리용은 예정대로 츠펑시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언니에게 생방송 회사에 양성 과정에 참석하러 베이징과 아누이 등 여러 도시를 돌아야 해 연말까지 집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용의 언니는 여동생의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의 열정을 기특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날이 다 되었는데도 리용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이상함을 감지하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리용 가족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바로 리용의 여행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용이 2022년 4월 장거리 버스표를 구입하여 내몽골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게 또한 리용 행적에 대한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이후 리용은 아무런 교통사용 기록과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소비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상했는데 그녀는 언니에게 언급한 장소 중 어느 곳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용이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용을 해친 사람이 아마도 언니에게 얘기한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용이 남자친구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그가 내몽골 츠봉 출신이라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리용의 인간관계를 먼저 조사하기로 하였지만 그녀에겐 팬이 너무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리용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용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가장 많은 선물을 준 남성 팬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남자가 츠펑시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해당 남성이 42세이며 왕유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혼 경험이 있고 딸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골 남자로 아무리 봐도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였으므로 경찰은 우선
츠펑시로가 그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왕유주는 경찰의 수사에 아주 협조적이었으며 리용의 남자친구인 점을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에 리용이 그를 만나러 왔지만 얼마 있다가 바로 리용이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용은 떠날 때 본인의 행적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왕유주는 리용이 처음 생방송을 할 때부터 그녀의 팬이었으며 수년간 리용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력의 대가로 데이트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리용은 2022년 4월에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아주 행복했었는데 보름 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리용은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며 왕유준과 말다툼하다가 결국 2022년 5월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유준은 리용을 시내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준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왕유준은 리용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해보고 메시지까지 보내보았지만 차단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내 포기하였습니다. 왕유준의 진술에 경찰은 아주 의아해하였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결과 리용의 여행 기록에 따르면 리용은 츠펑시에 도착한 후 기차표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이 확보한 단서와 왕유준이 제공한 정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경찰은 왕유준이 리용을 해친 것으로 의심하였지만 다른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용의 가족에 따르면 리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리용의 휴대폰으로 리용인 척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여러 의문점을 들고 리용의 가족을 다시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리용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휴대폰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 사소한 일마저 알고 있어 리용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어서 한 번도 상대방이 리용이 아니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리용의 채팅 기록을 꼼꼼히 비교하여 2022년 5월쯤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용은 그쯤부터 가족에게 연락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만 보냈고 음성 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평상시 가족과 연락할 땐 음성 메시지를 썼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리용은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염병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며 그녀의 가족에게 총 8만 위안 이상을 빌렸습니다. 리용의 가족은 상대방이 리용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바로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용의 소셜 계정을 확인한 후 그녀가 그동안 빌린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이체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경찰이 의심했던 왕유준이었습니다. 앞서 왕유준의 말에 따르면 그와 리용은 오래전에 헤어졌으며 리용은 심지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리용은 왜 가족에게 돈을 빌려 그에게 송금했을까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단서가 왕유준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바로 다시 왕유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왕유준은 이미 도망쳐버렸고 그의 어머니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그의 집을 찾아가 그를 조사한 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 돈 한 푼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왕유준 어머니의 휴대폰을 빌려 왕유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도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작전을 짜 그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적 기록을 조사하여 왕유준이 아무런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멀리 도망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마을 주민은 왕유준에게 어머니와 딸 외에 누나와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누나는 수년 전에 안우이 성으로 시집갔고 형은 츠펑시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경찰은 왕유준이 형의 집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마침내 그의 행적을 확인하여 왕유준의 형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왕유준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리용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리용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왕유준에게 리용이 본인을 차단까지 했는데 왜 그에게 송금했냐고 묻자 왕유준은 머뭇거리며 그냥 리용이 자발적으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대답을 믿지 않고
신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왕유준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 19일 저녁 8시쯤 자택에서 출발하여 인근 마을까지 승용차로 이동한 적이 있으며 새벽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의 집에서 이웃 마을까지 승용차로 왕복 운전 시 최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왕유준은 왜 3시간 넘게 운전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세차장으로 가 직원에게 차량 시트를 분해하여 청소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경찰은 그가 5월 19일 밤에 리용을 해치고 그녀를 인근 마을로 이송하여 방치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세차장 사장은 그 당시 왕유준의 차 문을 열자마자 도살장 냄새가 풍겨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물었었는데 이에 왕유준은 돼지고기를 운반할 때 가방이 찢어져 카시트에 액체가 묻어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유준이 범인이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져 결국 차량 좌측 뒷좌석의 안전벨트 틈새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여 DNA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 결국 리용의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를 왕유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대량의 증거의 왕유준은 드디어 경찰에게 본인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왕유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역캠 방송을 자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그녀들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리용의 생방송을 보게 되자 아름다운 리용의 매력에 빠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녀에게 타상이라는 걸 통하여 리용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리용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번 츠봉으로 가 왕유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왕유준이 시골 사람이라고 싫어하지 않았고 왕유준에게 딸이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유준은 리용의 적극적인 모습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리용의 부모님을 만났으면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초에 리용이 중병에 걸렸었는데 남자친구로서 왕유준은 리용을 돌보기 위해 산동으로 갔으며 이 틈을 타 리용의 가족을 만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용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한 달 넘게 살았는데 리용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유준은 리용이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을 때쯤 리용은 그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왕유준은 리용이 본인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와의 결혼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불쾌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리용의 가족이 리용의 아파트를 정리하다 발견한 2가지 물증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는 리용의 명의로 된 주택매매 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왕유준의 명의로 된 16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원이 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왕유준이 리용을 해친 이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후 왕유준은 리용이 2022년 4월에 츠펑으로 간 건 연체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왕유준에게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를 고소하여 왕유준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을 전체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왕유준은 사악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구매하여 차에 숨긴 후 리용에게 본인에게 많은 돈을 빚진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그녀에게 같이 돈을 받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리용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의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왕유준은 리용이 현지 도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데리고 오랫동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늦어지자 차를 세워 리용을 뒷좌석에서 자라고 하고 그녀가 잠든 후 날카로운 무기로 그녀를 해쳤습니다. 왕유준은 본인의 범행을 들킬까봐 리용의 옷을 불태우고 그녀를 인기척이 없는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리용의 가족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리용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가족들과 지속하여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돼서야 그녀의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왕유준 혼자만의 증언이어서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왕유준이 사람을 해쳤다는 것과 그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